지난 13일 런던 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은 종합순위 5위를 기록하며 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오심 논란으로 스포츠 외교력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런던의 눈물로 기억되는 신아람 조준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1초를 보냈던 신아람 선수는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공항에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냈던 신아람 선수와 어머니는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계속 약속이 계속 잡히다 보니까. 네, 시간만 되면 진짜 꼭 가고 싶어요, 엄마랑. 여느 딸처럼 평범하게 자라기를 바랐다는 어머니. 편안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주기를 바라서 이제 반대를 처음에는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얘가 엄마 부모 허락 없이 그 운동부에 들어. 중학교 1학년 시절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펜싱을 시작했고 검을 잡은 지 10여 년 만에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마스크 쓰고 이제 칼을 하면 이제 제가 평소에는 이제 사실 어쨌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땀과 눈물 끝에 얻어낸 런던행 티켓. 2008 베이징 금메달리스트인 독일의 하이데만 선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접전 끝에 연장까지 들어갔지만 숨가쁘게 동시타가 계속되며 종료 1초 전까지 5대5 동점인 상황. 그런데 1초를 남겨두고 멈춰버린 시계. 신아람 선수가 항의를 해보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심판은 3번이나 경기를 재개했고 하이데만 선수는 그만큼 공격 기회를 더 얻어 4번의 공격을 시도한 끝에 승점을 따냈습니다. 당시 심판이었던 바바라 차르는 규정에 맞게 판정했다며 시간 계측 문제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2번의 동작 내고 시간이 안 지난다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선수도 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모두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도 그거를 컨트롤을 못하냐 이거죠. 신아람 선수는 멈춰버린 1초를 되돌리기 위해 그렇게 1시간을 버텼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외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내려오고 싶기도 했죠. 근데 이제 내려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심재성 코치는 능숙한 외국어 실력으로 올림픽 펜싱 기술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예치금을 걸어 서면으로 정식 이의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그들끼리 시합이 자주 열리고 또 서로 자주 알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판정을 내리게 되다 보면 아는 쪽에 판정이 기울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죠. 바바라 차르 심판과 신아람 선수의 악연도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도 바바라 차르 심판은 신아람 선수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13대 13이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거를 그냥 뚜수를 주면서 그 다음에 동시타가 났는데 그게 끝나버렸어요. 굉장히 억울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심판을 누군지는 잘 몰랐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서 보니까 그 심판인 거예요. 새로운 스포츠 강국으로 떠오르는 대한민국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텃세나 견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오심의 표적이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희생양은 바로 박태환 선수였습니다. 그는 부정 출발로 실격 위기에 처했다가 이의 신청과 항소 끝에 간신히 판정 번복을 얻어내고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판정이 번복된 건 이때뿐이었습니다. 조준호 선수는 일본의 에비누마 선수와 접전 끝에 연장전까지 돌입했다 판정승을 선언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중의 야유가 쏟아지는 순간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바르코스 심판위원장이 일어나서 재판정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하얀 깃발이 올라갑니다. 판정이 뒤바뀐 겁니다. 당시 충격으로 아직도 경기 영상을 보지 못했다는 조준호 선수.
사실 경기를 아직도 안 봤어요. 예. 그리고 예, 좀 당분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예. 잘 모르겠어요. 그때 했던 경기 8만전을 다시 네, 보지 못한 네, 거예요? 안 봤죠. 예. 일본의 한 매체에선 3명의 심판이 합의를 내린 판정을 재심하는 건 유도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며 심판들을 바보 삼총사라 비꼬았습니다. 조준호 선수가 일본 선수를 몇 번이나 허벅다리 걸기를 하고 기술을 해가지고 득점을 많이 땄단 말이에요. 제가 유도를 한 40년 했는데 지금까지 유도하면서 판정을 해가지고 번복을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오른쪽 팔꿈치 인대를 다치고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던 조준호 선수. 국민들의 성원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동료들이 한국에서 지금 너가 네 응원하는 글이 너무 지금 많이 올라온다 해가지고 그런 게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부상의 고통도 잊을 만큼 저희 국민들의 응원이 너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부모는 말로 표현 못할 아쉬움이 크지만 금메달 같은 동메달을 따낸 아들이 장하기만 합니다. 동메달 획득하고 나서 참 울컥 이래 가슴이 찡하긴 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기쁨의 어떤 그런 폭탄을 날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수든지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고 또 아마 더 열심히 하면은 그런 일도 안 생기지 않겠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렇다면 당시 유도 심판위원장과 심판들 사이에선 무슨 말이 오간 걸까? 취재진은 바르코스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정을 번복한 데는 기술적 판단이 유일한 이유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역시 이번 올림픽에서 오심 논란을 겪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나라와 달랐습니다. 유도 에비누마 선수의 동메달 획득에 이어 남자 체조 단체전에선 착지 실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서 은메달을 땄고 복싱 벤텀급 16강전에선 심판의 잘못을 지적해 당초 판정을 뒤집고 일본 선수의 승리를 선언받은 뒤 심판마저 퇴출했습니다. 50의 수혜국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그랬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 연맹, 각 종목의 연맹에 유력자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국제연맹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대단히 작죠. 그렇다면 우리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대한체육회에서는 어떤 대처를 했을까? 대한체육회 측은 심판 소청 매뉴얼을 배포해 대응을 해왔다는 입장. 하지만 유도나 요트처럼 규정이 없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결국 오심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대한체육회는 앞장서 나섰지만 조준호 선수의 판정 결과를 순순히 인정했고 신아람 선수의 3, 4위 출전을 지시했을 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신아람 선수의 오심 사건에 대해선 경제적인 효과 대비 판정 번복 가능성이 낮다며 아예 제소를 포기했습니다. 세계 5위의 스포츠 강국이 됐지만 더 나아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까지 앞으로 4년. 대한민국 선수들이 오심 논란으로 더 이상 눈물 짓는 일이 없도록 스포츠 외교력을 키우기 위한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계속 피해자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국제적으로 아주 유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력자, 스포츠 외교관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은 바로 정부 차원에서 장단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